자, 오늘은 맨 앞 단원인 한국사의 바른 이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대단원 맨 앞에 이제 개관. 이렇게 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에도 이게 개관이 있는데, 이 개관은 그러니까 책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보시면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했고 외우다가 나중에 다른 과목 하다가 다시 왔더니 좀 가물가물할 때 보시면 앞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했었지라고 기억을 복귀할 때 읽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개관은 넘어가겠고요. 자, 역사의 의미입니다. 요 단원이 원래는 옛날에 6차 교과서 때는 이게 없었어요. 없다가 7차 교과서 때 요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때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출제하는 분들이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게 시험에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역사란 말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객관적 의미의 역사와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보죠. 자, 역사의 의미. 자, 역사란 무엇인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 의미의 역사는 사건 그 자체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자, 다음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뭐냐면 기록입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역사가 시간에 따라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질 때 뭡니까? 이 객관적 의미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때 개똥이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응가한 것도 다 역사예요. 그래서 과거의 인간의 그 행위 그 전체가 역사인데 이게 객관적 팩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세종대왕 때 개똥이 아버지가 뭐 밭에 나가서 응가한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세종대왕 때 중요한 건 뭐 훈민정음 창제다 할 때 과거의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가 이걸 뽑아서 뭡니까? 뽑아서 이건 우리가 알만하다고 해서 기록을 하죠. 자, 그렇게 뭡니까? 과거의 수많았던 일 중에서 이걸 뭡니까? 추출해서 뭡니까? 뽑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요?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뭡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 의미의 역사고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뭡니까? 역사책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기록이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때는 이 기록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의미 역사는 사건 그 자체,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는 기록인데요. 그래서 대체로 뭡니까? 자, 객관적 의미 역사를 강조하는 건 랑케라. 이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랑케를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견해가 좀 다른데 교과서 랑케가 뭡니까? 객관적 의미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 객관적 의미 역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 역사는 뭡니까? 카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그래서 랑케가 19세기 독일 사람이고요. 카가 에드워드 헐레트 카여서 EH 카예요. 카가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뭡니까? 카의 경우 뭡니까? 이 어떤 역사가의 평가를 뭐 중요하다. 역사의 평가를 긍정하는 입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비시키는 문제가 많이 내요. 보시면 이겁니다. 객관적 의미의 역사는 뭐냐? 사실, 팩트고요. 넓은 의미의 역사예요. 왜 넓은 의미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서 옮기는 것도 역사죠. 넓어요. 과거에 있던 모든 객관적 사실입니다. 독일어 게슈위테입니다. 게슈위테라고 하고요. 독일어의 이 말이 팩트예요. 팩트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한자에서 역사에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자, 사건으로서의 사자가 일사자예요. 한자가. 자, 단순 사실 나열. 그래서 사실만 나열. 그래서 랑케가 얘기하는 객관적 의미 역사를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기록할 때에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주관을 배제해라. 객관성을 지향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증주의입니다. 자, 다음에 주관적 의미 역사입니다.
기록이고요. 좁은 의미의 역사예요. 자, 과거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인간이 뽑아놓은 것만 해당하기 때문에 좁아요. 역사가의 주관을 이용한 재구성의 결과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히스토리아, 히스토리, 영어 히스토리 어원이죠. 한자에서 사예요. 입구자하고 사람 인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의미성이 부여된 뭡니까?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사자는 역사 사자예요. 그래서 사실과 사실, 발음은 같죠. 근데 한자가 달라요. 일사자와 역사사자 다르고요. 가치 판단과 평가의 반영, 이 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의미 역사, 주관적 의미 역사를 이제 대비시키는데 대체로 뭡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역사는 뭡니까? 평가를 배제하라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사건만 나열해라. 최대한 객관성을 지향해라. 라는 입장이라면 주관적 의미 역사는 뭐예요? 평가를 긍정하는 거죠. 아니, 사건만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안중근 의사. 뭐 영화, 뭐 뮤지컬 이렇게 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다라는 건 팩트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는 건 팩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랑케를 강조하는 입장 어떤 거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할 때 의사라는 건 우리 쪽 의사지.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까지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팩트라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안중근은 의사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의사이고 영웅이에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우리 민주운동사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넣는 게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요거를 대비시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중근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의사이고 영웅이지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영웅으로 보는 쪽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그쪽의 입장은 뭡니까? 일본 쪽의 입장은 범죄자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체포한 다음에 재판한 다음에 사형 때린 거잖아요. 그건 일본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영웅이고 일본의 입장은 뭐예요? 범죄자인 거지. 그래서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이게 객관적 의미 역사입니다. 그래서 history as past고요. 자, 어원은 한자에서 역사라는 말 중에서 역이란 세월, 세대, 왕조예요.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가는 것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인간이 과거에 행한 모든 사건입니다. 팩트고요. 독일어의 게시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의미와 특징. 과거에 있던 사실,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인간이 행위를 한 모든 과거 사건으로 이러한 의미의 역사란 이게 시험에 나와. 이걸 미주세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건의 집합체. 이게 시험 문제 박스에 제시되는 거지. 뭐냐? 객관적인 의미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객관적 의미 역사와 주관적 의미 역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실증주의 랑케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 좀 더 나아가면 객관적 의미 역사를 강조한 랑케 역시 사람이잖아요. 자, 과거의 사실들 선별해서 기술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럼 랑케 입장 어떤 거야? 기록으로 옮기지만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해라. 객관성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에이즈, 히스토리오그래피예요. 자, 어원은 한자, 역사라는 말 중에서 삽니다. 활 속에 있어 옆에서 적중한 수를 계산 기록하는 사람.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스어 히스토리아고요. 탐구 혹은 탐구에서 획득한 지식입니다.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 이런 거요. 찾아서 안다는 의미인 영어의 히스토리 어원입니다. 자, 의미의 특징, 과거의 사실, 팩트 중에서 역사가의 조사 연구 과정을 거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 즉 사실, 이게 역사사점이다.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기록, 역사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 이게 들어가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뭐야?
기록을 공부하는 거죠. 자, 상대주의입니다. 카. 역사가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역사는 과거의 팩트와 현재의 역사가 사이의 대화다. 역사가의 해석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다음 크로체입니다. 크로체. 자, 이탈리아의 문화사가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무슨 뜻이냐? 현재에 의미 있는 게 역사라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 뭐 개똥이 아버지가 무슨 응가한 건 중요하지 않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게 현재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사료를 보는 역사가의 현재 주관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자, 다음에 콜링우드입니다. 역사가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가는 과거이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역사가들 이렇게 주장한 이게 박스로 제시되면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조금만 더 알아두시면 좀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강조한 칸은 가치 판단의 전 단계인 과거 사실의 탐구에 있어서는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학문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평가에 맞춰서 과거의 사건을 날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평가를 내리더라도 보편 가치에 입각해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학살을 할 때 학살은 반대합니다. 독일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아시겠지만 무슨 일본의 극우라든가 뭐 독일의 신나치 뭐 학살 이런 걸 완전히 부정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역사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역사 연구 방법 이건 뭐 거의 시험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교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요건 좀 검토해 볼게요. 요건 좀 암기형 문제보다는 좀 논리적인 문제를 많이 내요. 요건 좀 검토를 좀 해보죠. 자 보시면 자,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거요. 자, 랑케이 주장을 따르는 역사 연구이다.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숨기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 독일의 게슈테. 이건 객관적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거. 그럼 적절하지 못한 걸 묻고 있죠. 그럼 객관적인 거 빼고 주관적인 걸 고르는 이런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가 2003년에 국가직 국공무원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고대 무역항인 당성에 가서 토성의 길이 그 길이를 측량하는 건 누가 제도 똑같아요. 이 양적인 거예요.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음서예요. 문음으로 등용된 사람의 명단. 이건 그냥 통계죠. 자, 그다음에 돌무지 무덤인 서울 석촌동 구분과 만주의 장군총.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 찍은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비교한다거나 이건 그냥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요. 모양이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고려를 중세 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신라와 고려제를 비교했다. 그럼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 제가 처음에 OT 때 뭐라 얘기했냐면 시대 구분은 주관적인 거예요. 시대 구분은 주관적인 겁니다. 학자마다 시대를 끊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고려를 중세로 보고요. 어떤 학자는 고려를 또 쪼개서 고려시대 앞부분까지 고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시대 구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역사 연구 방법, 역사학입니다. 철학, 문학과 더불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인문학 3대 학문이고요. 사실상 뭡니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는 좀 어려운 학문입니다. 자,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또는 역사 연구의 본질을 구명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인데 일자리는 뭡니까? 다른 무슨 이공계랑 비교하면 일자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도 사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제자나 이렇게 와서 사학과 가겠다 그러면 뭡니까? 다 말리죠. 일단 다 말립니다. 자, 역사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요. 역사가는 역사 연구소진 사료예요. 사료는 알아두시고요. 역사 연구의 소재, 재료예요. 자신의 관점이죠. 역사를 서술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의식, 자신의 입장, 필요한 사실, 기준, 해석, 가치관 등이에요. 일종의 역사를 보는 세계관이죠.
역사가의 주관적 의식인 사고는 역사가만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역사에는 엄정한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을 떠난 자의적 해설과 서술, 뭐 왜곡이죠. 역사의 진실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관 나왔을 때 읽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동양의 사관, 역사에서 규범, 교훈이에요. 그래서 감개주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고대의 존중 정신 이런 게 뭡니까?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역사에서 특히 동양 역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교훈이에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역사 연구 방법론. 자, 사료입니다. 역사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주는 소재입니다. 대개 과거의 문헌 기록이 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조선 시대를 연구할 땐 뭘 봐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죠. 밑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료예요. 근데 넓은 의미, 보통 이게 기록인데 넓은 의미에서 뭡니까? 구비, 뭐 전설, 가요, 이야기다, 특히 유물유적. 자, 보시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구석기 시대 뭐 했고, 신석기 시대 때 농경 시작했고,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엔 기록이 없어요. 선사시대잖아. 어떻게 알아? 유물유적 어떻게 아는 거죠? 땅을 파봤더니 탄화된 좁쌀 나왔네? 농사지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낸 적 있습니다. 선사시대 때는 어떻게 아냐? 유물유적이다. 그 다음에 사료의 가치 배우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내용이 첨삭될 수 있기 때문에 문헌 기록의 경우 뭡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구려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구려. 고대예요. 조선시대 고구려 책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쭉 있다 봅니까? 근데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뭡니까? 고구려 당대의 기록이 나와요. 그럼 조선시대 때 쓴 고구려 책이 있고요. 나중에 쓴 책이죠. 고구려 당대에 나온 기록 볼 때 이 내용이 다르다 할 경우 뭡니까? 해당하는 시대에 기록된 걸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뭐 사람이란 게 여러분 말이 옮겨지고 너 하다 보면 막 살이 붙잖아. 막 이게 누가 뭐 했대. 가면 누가 뭐 했대 해서 좀 더 내용이 추가되고 하니까 당대의 기록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사료학과 사료 비판. 자, 사료학, 사료의 수집, 정리, 분류를 내용으로 하고요. 자, 사료 비판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료의 진위를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대체로 사료의 진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필요하다. 자, 외적 비판, 뭐 간단한 겁니다. 자, 사료, 모든 사료는 뭡니까? 비판의 과정을 거쳐요. 그냥 사료 딱 보고 무턱대고 믿지 않고요. 교차 검증합니다. 근데 1단계가 외적 비판입니다. 뭐냐? 제가 역사책을 지금 써요. 한문으로 막 쓴 다음에 야 해서 날조한 다음에 거기에 뭐 커피를 막 부어가지고 뭡니까 땅에 묻었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이야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사료 자체가 가짜죠. 그게 외적 비판입니다. 사료 자체의 진위예요. 이런 겁니다. 뭐 일본의 무슨 고고학자 옵니까? 땅에 가가지고 몰래 묻은 다음에 야 유물 나왔다 하다 걸렸지. 그런 게 외적 비판이에요. 뭐 날조 같은 거 봅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일본의 그 선사 시대 때 뭐 구석기 시대 유물을 몰래 묻고 뭐 장난치다 걸려가지고 뭡니까? 일본의 고고학계가 난리가 나고 해당 학자의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당하는 거 사료 자체의 진위 유물유적이 정확하게 그 유물유적이 맞냐라는 걸 검토하는 게 외적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비판입니다. 자 그럼 뭐야? 책이 하나 나왔어. 뭐 봤더니 그때 쓴 게 맞아 할 때 사료의 내용을 비판하는 게 내적 비판입니다. 다른 외적 비판 보시면 뭐 타인의 첨가, 필사, 오류, 작자, 장소, 연대, 전거에 관한 사료의 가치 이 사료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라면 내적 비판은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 나치 시대 뭡니까? 유대인 학살 관련자가 뭡니까? 나는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없다라고 써놨어. 사실에 안 맞지만 그게 뭐야? 사료적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뭡니까? 유대인 학살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이걸 내적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낸 다음에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라고 써놓죠. 역사책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역사책을 쓰기 때문에 뭡니까? 비판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사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시대 때 유대인 학살에서 변명하는 내용도 사료적 가치는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역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료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분석합니다. 사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작자가 사료를 전하는 것이 반드시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앞에 얘기했죠. 나치의 학살 가담자가 책임이 없다 얘기할 때 그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걸 비판한 다음에 나중에 또 써놓는 게 어떤 거야? 그는 그거를 부정했다라는 것도 거기에 같이 쓰죠. 그래서 그건 사료적 가치는 있지만 내용은 비판을 통해서 역사가가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 중국 쪽 사료나 일본 쪽 사료를 봐요. 그걸 왜 보냐가 아니고 비판을 해요. 비판을 거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대사의 경우는 너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 연구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뭡니까? 무턱대고 뭡니까? 예를 들면 무슨 특정한 학자가 백제사를 연구할 때 뭐 일본서기 그러니까 왜곡이 많다라는 걸 전제로 하되 그 왜곡된 내용을 제거하고 사실을 추출해내서 쓰는 거죠. 이게 백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뭡니까? 사료 비판을 통해 쓰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뭡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런 것들 좀 있죠. 뭐 무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사를 다룬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12세기 때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보통 얘기할 때 뭡니까? 김부식이 신라 왕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신라의 볼륨이 좀 많아요. 보통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봐요. 이런 겁니다. 그게 내적 비판입니다. 자, 다음에 역사 연구 방법론입니다. 역사 연구하는 역사가는 사료에 의해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료의 탐사 수집 정리 해석 역사 연구의 출발점이다. 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독일의 근대사학에서 학문적 체계화 해서 이 학문적 체계화 시킨 시조가 누구냐? 랑케예요. 기존의 역사학과는 독립적 분과로서의 틀거리를 만든 게 랑케이기 때문에 사학과에서 랑케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역사 학습의 목적이다. 뭐 여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역사 그 자체의 학습이다. 뭐 지식의 보고다. 자, 뭐 해서 인간 생활에 대한 지식의 총체에 접근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한 학습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역사의 외면과 내면이다. 그래서 외면,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면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건이고요. 내면은 사건의 현장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제가 독립운동가인데 어떤 거예요? 부자인데 도박을 해. 도박을 한 다음에 가산을 막 탕진해서 막 파라코처럼 사는 거지. 사람들이 막 욕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도박하는 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운동하는 분들께 넘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나중에 이제 근현대 쪽 가면 관련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도박꾼인데 실제는 뭐예요? 독립운동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주도한 사람의 의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요. 자, 역사학습 발전에서 역사적 사실 드러나는 것에 파악해서 역사적 사실의 내면의 이해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자, 역사학습의 의의입니다. 개인과 민족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삶의 지혜 습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역사력, 사고력과 비판 능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양의 역사 연구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대부분의 역사책은 뭐예요? 거울 감자를 써요. 감자가 귀 감할 때 감자, 거울 감자예요. 그래서 역사책의 이름이 뭡니까? 동국통감, 자치통감에서 뭡니까? 이런 겁니다. 동양의 서적을 다룰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논어, 그다음에 뭐 효경, 그다음에 뭐 중용. 무슨 책이에요? 유교책이지. 그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무슨 책입니까? 불교책이죠. 근데 뭐뭐뭐뭐뭐뭐 감 이건 역사책입니다. 요건 좀 구별해 보셔야 돼요. 뭐뭐뭐뭐 감하면 역사책이다. 이건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